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년 전국 최대 화제의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아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 27, 28일 조사했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9.3%를 기록을 했는데 10%를 넘기는 그런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년 전국에서 각 언론이라든지 보도의 어떤 집중점이 안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향후에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에 상당히 이슈의 흐름이 좀 집중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상승하게 된 원인,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서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에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또 본인의 계속되는 어떤 그런 말실수, 또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이 선대위의 내홍과 관련된 이 부분이 좀처럼 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 또 윤 후보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비전을,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치면서 윤 후보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의 경우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게임이라든지 그 주식이라든지 이쪽 유튜브에 이제 쭉 출연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현안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한 점수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또 호평을 받게 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망한 보수층 일부와 중도층이 일정하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좀 눈길을 돌린 것,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15% 전후까지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처럼 어떤 내부적인 안정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부적인 안정, 불안정성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새로운 메시지라든지 아젠다,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나아가 중도층에게까지 일정한 소구력을 갖는 메시지를 내주면서 또 2030 세대의 지지율을 흡수하고, 이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는 1월 말 2월 초쯤에는 3강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나아가서 안철수까지 3자가 어떤 이른바 호각지세를 이루는 그런 트로이카 대선 후보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달린 것은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중도층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어쨌든 이번 대선은 양강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이 강하게 결집한 이런 상황입니다. 정권을 창출하느냐, 정권을 이른바 교체하느냐,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이 흐름이 강하게 맞붙은 그러한 양강의 진영 결집에 의한 대선, 이것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틈새를 이제 안철수 후보가 뚫고 들어가서 양쪽의 이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 일부를 확실하게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향후에
자신의 잃어버린 지지율을 얼마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바로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두 후보는 서로 이제 시소 관계, 일종의 이제 길한 관계에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아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 중도층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좀 안철수 후보의 영향을 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연대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곧 구체적인 어떤 뭐 플랜을 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좀 키워주는 거죠. 안철수 후보를 키워가지고 이 삼강구도로 만들어 가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필승의 어떤 구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좀 이렇게 붐업을 계속해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일단은 이제 10%를 넘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제 15%로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1차적인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뭐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1월 초이고, 일단은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얼마나 상승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아마 향후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하나의 구도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의 어떤 단일 후보 여부를 놓고 만약에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 오늘이 2021년 이제 1월 3일입니다.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위기 상황에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단일화할 가능성은 단일화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저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윤석열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쪽과 어떤 단일화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과 단일화할 가능성이 뭐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3자 구도로 끝까지 갔을 때 대선에서 필패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마지막까지 3자 구도로 간다라는 것은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 이후에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 두 사람이 또 상당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단일화는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그럼 누가 그 최종적인 단일화의 승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예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1월 달에 이제 서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을 펼쳐보고, 아마 3월 9일 이 대선이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본다면 그때 대선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가 노무현 후보로 확정된 것이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뭐 25일 남짓 남겨놓고 두 사람이 단일화가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봤을 때 2월 한 중순 정도, 2월 15일 전후 뭐 요때가 아마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물론 뭐 그 뒤에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사례로 본다면 2월 중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쪽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에 어떤 운명을 가를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뭐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지지율이 여러 차례 출렁일 그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단지 오늘 당장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기 힘들다. 현재의 그 정도로 윤 후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는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김종인, 이준석 이 3자 트로이카 체제를 원활하게 구축하느냐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마 전권을 정말 김종인 총괄위원장에게 줘야 되고, 또 2030 세대와의 어떤 그런 결합,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정제된 메시지, 이런 부분들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변화해서 중도 보수로의 확고한 노선 전환,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신년정국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